자연 속의 아름다운 한옥에서 정유미와 박서준이 만든 요리를 먹으며 하룻밤 묵어가는 체험 어떠세요? 요즘 외국인 사이에서 한국에 가서 이런 체험을 할 수만 있다면 억만금을 줘도 아깝지 않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스테이 영상의 외국인 댓글을 보면 한옥이 너무 아름답다. 한국 전통 음식에는 세심한 정성이 들어가고 건강해 보인다. 한국 사람들은 영어를 참 잘한다. 세계적인 스타들에게 서빙을 받다니. 모두 잘생기고 미소도 아름답고 느낌도 좋아. 칭찬 일색인데요. 최근 서울관광재단이 재미있는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비즈니스 여행으로 서울을 방문한다면 업무를 마친 후 가고 싶은 레스토랑 유형을 외국인들에게 댓글로 남겨달라고 한 것인데요. 한국 전통문화 체험과 특급 호텔에서 즐기는 럭셔리 체험 중 압도적으로 높았던 것은 바로 전통체험 레스토랑. 92%의 응답자가 초호화 럭셔리 체험이 아닌 한국의 전통이 살아있는 곳에서 식사하고 싶다는 의향을 내비친 것이죠. 댓글을 단 외국인들은 한옥에서 한국 음식과 전통을 즐기고 싶다. 한국 문화를 체험하며 휴식을 취하고 싶다. 서울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경험을 선호한다는 댓글을 달았는데요. 실제로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은 어떨까요? 한옥의 남다른 아름다움에 빠져 40년 넘게 한옥에서 거주한 미국인부터 전통 문화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강연을 하고 칼럼까지 쓰는 외국인도 있습니다. 비정상회담에 미국 대표로 출연하며 이름을 알린 기업가 및 방송인 마크 테토. 그의 한국 거주는 벌써 10년이 넘어갑니다. 원래부터 한국 문화를 사랑하긴 했지만 한국 전통 문화에 깊이 매료된 건 바로 한옥에 살기 시작하면서부터라고 하는데요. 그는 북촌의 한옥을 매입해서 직접 수집한 고가구와 공예품, 미술품 등으로 아름답게 꾸며 살고 있습니다. 구석구석 스며든 아름다운 한옥의 미에 감탄할 수밖에 없는데요. 마크 테토는 평행제라는 이름을 자신의 한옥에 붙여줬습니다. 평안하고 행복한 집을 뜻하는데요. 한옥의 창살에 영감을 받아 만든 거실에 격자무늬 커피 테이블이나 침실 한켠에 반다지와 원앙 한 쌍 등의 장식에서 남다른 감각을 엿볼 수 있죠. 반다지 위의 액자는 사진가 구본창의 백자 시리즈입니다. 서재에는 그가 가끔 켜곤 한다는 검은고가 놓여 있고요. 이쯤 되면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 같은 생활을 하는 셈입니다. 마크 테토는 인스타그램에 다음 계절이 되자 한옥의 향기, 빛, 온도와 창문을 통해 비치는 그림자, 정원의 소나무, 저 멀리 남산의 풍광들이 다 달라져 보인다고 썼는데요. 계절의 변화를 여실히 느낄 수 있는 한옥의 장점이 극대화된 거실을 보면 감탄이 저절로 나옵니다. 마크 테토가 요즘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한옥 러버라면 무려 40년이나 한옥을 사랑한 한옥 지킴이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인 피터 바돌로뮤인데요. 그의 일생에는 한국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1945년 미국에서 태어난 바돌로뮤 씨는 23살 때인 1968년 평화봉사단의 일원으로 한국을 처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강원도 강릉의 선교장이었던 곳이 바로 조선시대의 옛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고택이었습니다. 이곳에서 4년간 머물며 미국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한옥의 아름다움에 흠뻑 빠지게 되는데요. 그는 서울로 이주한 후에 등소문동에 14칸 한옥을 사들여 별세하기 전까지 무려 47년이나 머물렀습니다. 1920년대에 지어진 100년 가까이 된 집이었기에 사는 동안 손이 가는 일이 참 많았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알뜰살뜰 가꿨는지 세월을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한옥의 보존 상태가 좋다고 합니다. 그의 삶이 인상적인 것은 단지 한옥을 사랑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한옥 보존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서울 곳곳에 불어닥친 재개발 물결에 한옥들이 수도 없이 사라지던 시기였는데요. 2004년 바돌로뮤 씨가 살던 한옥을 포함해 동소문동 일대를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한 서울시를 상대로 정비구역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합니다. 근방의 한옥 43채가 철거될 위기에 놓인 건데요. 19명의 주민과 함께 소송을 진행한 그는 1심, 2심 모두 승소하며 한옥을 지켜냈죠. 한국 사람도 선뜻하기 어려운 일을 해낸 그는 서울시 명예시민증까지 받았는데요. 소송 상대였던 서울시에게 받은 명예훈장이라니 좀 아이러니합니다. 또한 문화체육부로부터 한옥의 가치를 알리고 보존한 공로로 세종문화상까지 수상했습니다. 외국인으로서는 최초였죠. 그와 관련된 일화는 또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의 퀴즈쇼 1대100에서 쟁쟁한 경쟁자를 물리치고 외국인 최초로 우승까지 한 건데요. 상금 5천만 원을 어떻게 쓸 것인지 묻자 심플한 대답이 흘러나옵니다.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왕립아시아학회 한국지부에 기부해 한국 전통 건축에 관한 연구를 하고 책을 쓰는 데 쓰겠다고 밝힌 것이죠. 그의 열렬한 한옥사랑은 그가 사는 소박한 집을 들여다보면 이해가 됩니다.
봄에는 따스한 볕이 들고 여름이면 80년 묵은 은행나무가 그늘을 들이우는 아름다운 한옥. 이곳에서 그는 삶의 행복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1970년대 중반까지 서울만 해도 80만 채에 달했던 한옥은 오늘날 고작 7,000에서 8,000채 남아 있습니다. 지방의 경우 전라도나 강원도 영동지방, 특히 명주군 주변을 제외하면 한옥이 거의 남아있지 않죠. 그는 오래된 보물처럼 아껴야 하는 한옥이 자꾸 사라지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토로했습니다. 흔히 한옥이 손이 많이 가고 불편하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살다 보면 한옥만큼 좋은 집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주택 형태의 집이라면 사는 동안 수리를 하는 건 당연하다며 20년 전 수리한 기와는 지금까지도 튼튼하다고 말했죠. 열린 구조인 한옥이 가진 유일한 단점은 겨울의 추위뿐인데 이것도 덧문을 만들면 많이 보완된다는 노하우까지 전합니다. 또한 흙과 돌, 나무, 종이로 만들어진 한옥만큼 친환경적이며 과학적인 집은 없다고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한옥은 풍수지리적 요건은 물론이고 집안의 높이와 석가래의 각도와 길이까지 철저히 계산해 짓는다는 것이죠. 한옥의 구석구석 깃든 숨은 의미를 찾는 것도 참 재밌습니다. 한옥의 문살이나 창살, 병풍과 족자에 있는 글자와 문양들은 장수와 건강, 행복을 의미하거든요. 그야말로 완벽에 가까운 건축물인 것입니다. 실제로 외국인들이 서울을 방문하면 가장 감탄하는 것은 신식 한옥들이 즐비한 곳으로 알려진 북촌 한옥마을이 아닌 오래된 한옥이 모인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곳들입니다. 보문동, 효자동, 낙원동 같은 곳들이요. 그는 한 언론사에 기고한 칼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올해 여름처럼 비가 많이 내릴 때 한옥이 침수되거나 무너져 내리는 걸 본 적이 있는가? 아마 없을 것이다. 예부터 한국의 전통 가옥 건축가들은 한옥의 입지를 정할 때부터 폭우나 태풍을 막는 방법을 꼼꼼하게 따졌기 때문이다. 현대식 가옥들이 비에 휩쓸려 큰 피해를 보는 것과 얼마나 대조되는가. 필자는 서울에서 36년 동안 한옥에 살면서 지금껏 여러 태풍을 겪었다. 그때마다 한옥 바깥 세상은 커다란 나무가 송두리째 쓰러지는 큰 혼란을 빚었지만 놀랍게도 한옥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 한옥은 과학이다. 자연의 길을 고려해 산을 등지고 물을 바라보는 배산임수 지세에 자리 잡는다. 빗물이 흐르는 행로를 살펴 한옥 내부로 비가 흘러들지 않도록 한다. 집지을 토양의 습도와 점성도 세심하게 조사해 나무 기둥 밑에 기초로 받쳐놓는 주춧돌 디자인을 결정한다. 한옥이 혹여 땅으로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수세기 동안 이어져 내려온 한국 건축의 지혜다. 옛 한옥 디자인에는 이처럼 여러 과학적 요소가 보물처럼 담겨 있다. 한옥을 한국의 중요한 과학적 자산으로 조명해야 하는 이유다.